서울의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부산의 작은 동네에 자리 잡고 있는 정수는 40대 중반의 남자였다. 그의 하루는 언제나 같았다. 일찍 일어나 퇴근 후에는 자전거 수리점을 운영하며 하루를 보내는 정수에게는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일상이었다. 손님이 온다면 그의 유일한 즐거움은 오래된 자전거를 고치며 그와 대화하는 것이었다. 정수의 작은 수리점은 넓지 않았지만 그만의 조용한 세상 같았다. 작은 정비 도구와 기름 냄새, 그리고 조금씩 쌓인 먼지가 그가 아끼는 것들이었다. 자주 오는 고객은 아니었지만 그들이 고쳐가는 자전거를 보며 흐뭇해하곤 했다. 그러나 그에게는 언제나 뭔가 부족했다. 늘 한쪽 구석에 방치된 자신의 오래된 자동차. 그것이 그의 자부심이었다. 그 차는 그의 작은 꿈과 자긍심을 담고 있는 존재였다. 정수는 어린 시절부터 자동차에 대한 사랑이 남다른 사람이었다. 고등학교 시절부터 부품을 사서 자기가 고친 자동차로 달리며 소박한 행복을 느꼈다. 그래서 지금의 이 작은 수리점도 그가 꿈꾸던 것 중 하나였다. 하지만 가족을 부양해야 했기에 큰 성공은 이루지 못했다. 그래도 그는 그 차를 보고 있으면 불안한 미래와 무거운 삶의 짐을 잠시 잊을 수 있었다. 하지만 그 차는 단순한 소유물이 아니었다. 정수는 그 차를 고친 후 아주 친한 친구에게 빌려주기로 했다. 그 친구는 작은 음식점의 사장이었고 일이 바쁜 정수에게는 그런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다. 그래서 그 친구에게 그 차를 잠시 빌려줬다. 정수는 그 친구가 차를 잘 다룰 것이라 믿었고 그렇게 차는 다른 사람의 손에 잠시 맡겨졌다. 그렇게 몇 주가 지나고 그 차는 정수에게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정수는 그날 작은 수리점의 문을 닫고 퇴근을 하려고 했을 때 뉴스에서 그 차의 소식을 들었다. 부산에서 발생한 치명적인 교통사고. 피해자는 1명. 정수는 순간 멈칫했다. 방송에서 사고를 일으킨 차가 바로 자신이 빌려준 그 차였다. 한숨이 새어나왔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일이 이렇게 커졌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그의 손에 쥔 일상의 평온은 깨져버렸다. 정수는 차가 그런 일을 일으킬 리 없다고 생각했지만 차가 사고를 일으켰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었다. 경찰에 연락을 받았을 때 그는 그저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다. 자신도 모르던 일들이 그를 괴롭혔다. 정수는 이 사건이 자신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지 미리 알지 못했다. 그날 밤 차가 도로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해 한 사람이 죽었다는 소식이 들어왔고 정수는 그의 운명을 받아들이는 것조차 불가능했다. 경찰은 그에게 조사를 요구했다. 그가 바로 그 사고의 당사자가 아니냐고 묻기 시작했다. 그러나 정수는 자초지종을 알지 못했다. 그는 단지 차를 빌려준 것뿐이었다. 그가 가진 모든 건 그 차를 빌려준 선의였을 뿐. 아무것도 모르고 사고의 진실에 대해 답할 수 없었다. 그때부터 정수의 일상이 완전히 달라졌다. 수리점에는 손님들이 발길을 끊었고 그의 얼굴이
방송에 나올 때마다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졌다. 그가 운영하는 작은 가게는 더 이상 평온함을 유지하지 못했다. 정수는 침울한 표정으로 일터에 앉아 있었고 그가 자주 마시던 차 한 잔도 이제는 그에게 더는 아무런 위로를 주지 못했다. 그는 사고의 진실을 알아내야 했고 그 진실을 밝혀야만 했다. 하지만 경찰과 언론의 압박은 그에게 너무나 큰 무게로 다가왔다. 그는 그저 죄책감에 시달리며 점점 더 폐쇄적인 사람으로 변해갔다. 그때 정수의 유일한 위안은 10살 된 딸 효진이었다. 효진은 어린 나이에 불구하고 아버지의 고통을 느끼고 있었다. 매일 학교가 끝나면 그녀는 아버지에게 다가가 그의 손을 잡고 아빠 괜찮을 거야. 우리는 함께야. 라며 위로를 건넸다. 정수는 효진을 바라보며 잠시나마 자신을 돌아볼 수 있었다. 효진은 이 작은 마을에서 태어난 소녀지만 그 어떤 누구보다도 자신의 아버지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 효진은 무엇보다 아버지를 믿었고 그가 절대 이런 일을 일으켰을 리 없다는 걸 확신했다. 그리고 자신은 아버지를 위해 싸울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어린 소녀가 이렇게 결심을 한다는 것 자체가 믿기 어려운 일이었지만 그녀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았다. 이 모든 사건의 배후에는 그저 한 사람, 아버지를 속이려 한 사람, 바로 김주혁이 있었다. 효진은 그 사실을 알아내기로 결심한다. 이 사건은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었다. 그 안에는 커다란 음모가 숨겨져 있었다. 그리고 이 음모는 바로 효진이 밝혀낼 진실이 될 것이다. 어느 날 아침 정수는 그가 아무것도 모르고 살아가던 평범한 일상이 완전히 무너지는 순간을 맞이하게 된다. 뉴스에서 흘러나오는 교통사고 소식은 그에게는 너무도 충격적이었다. 사고 현장에는 정수의 차가 있었다는 것이다. 사고 차량의 번호판이 정수의 차량과 일치한다고 경찰은 발표했다. 이 사건은 전국적으로 보도되었고 정수는 어느새 범죄자로 몰려갔다. 뉴스에서는 사고의 사망자가 중년의 남자였으며 정수의 차가 그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도되었다. 그러나 정수는 자신이 그런 일을 일으켰다는 사실에 도저히 믿을 수 없었다. 그는 사고 당일 자신이 어디 있었는지도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고 차를 운전한 적도 없었다. 그는 차가 사고를 일으킨 것은 분명히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잘못이라고 확신했다. 하지만 경찰은 그가 이 사건과 연관이 있다는 추측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를 찾지 못했고 그 차가 그 사고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만이 유일한 증거일 뿐이었다. 정수는 이 사건에 대해 아무런 설명을 할 수 없었고 경찰은 그에게 여러 번 조사 요청을 했다. 그는 자초지종을 설명하려 했지만 경찰은 그의 말을 반박하며 점점 더 많은 의혹을 제기했다. 왜 그 차가 그곳에 있었는지 설명할 수 있나요? 경찰의 질문은 점점 날카로워졌다. 정수는 그저 말문이 막혔고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조사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정수는 이 사고에 대해 알지 못했다. 하지만 경찰의 질문과 언론의 보도는
끊이지 않았다. 정수는 점차 모든 사람들이 그를 의심하는 눈초리로 바라보는 것을 느꼈다. 그가 다니던 동네의 사람들조차 그에게 시선을 피하며 일부는 그를 멀리했다. 수리점에도 더 이상 손님이 오지 않았다. 사람들은 그를 피해가며 사고를 일으킨 사람이라는 낙인만을 남겨놓았다. 정수는 그런 현실에 점점 더 괴로워하며 자신이 얼마나 고립되어 가는지 깨달았다. 그는 자신이 믿었던 사람들이 한순간에 등을 돌리는 것을 보며 마음이 무너졌다. 효진은 아버지를 사랑했고 그 어떤 상황에서도 아버지를 지킬 결심을 했다. 하지만 그녀는 어린 나이에 아버지가 그저 피해자일 뿐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효진은 아버지가 사고를 일으켰을 리 없다는 확신을 갖고 있었다. 그녀는 아무리 이 상황이 힘들고 복잡하게 느껴져도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믿었다. 하루는 효진이 아버지에게 말했다. 아빠, 나는 아빠가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고 믿어. 그 사람들은 다 잘못된 거야. 효진의 말은 정수에게는 한 줄기 빛과 같았다. 하지만 그는 효진이 말한 대로 할 수 없었다. 아무리 자신이 무죄라고 주장해도 증거가 부족했고 그를 의심하는 시선은 점점 더 커져만 갔다. 그리고 그는 점점 더 큰 압박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진은 흔들림 없이 결심을 했다. 그녀는 어떤 일이든 할 수 있는 힘이 있다고 믿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그녀가 아버지와 함께 이 상황을 이겨낼 방법을 찾아내겠다는 결심이었다. 효진은 아버지를 위해 진실을 찾겠다고 마음을 먹고 조용히 나서기 시작했다. 그녀는 스스로 사건을 조사할 방법을 찾기 위해 미리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찾아보았다. 효진은 단순히 아버지를 지키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사고를 일으킨 진짜 범인이 누구인지 밝혀내는 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효진은 그 사건의 단서를 찾기 위해 그 사고가 발생한 장소를 찾아갔다. 사고 현장에 있었던 차량들을 하나씩 조사하며 유력한 단서들을 모으기 시작했다. 그리고 곧 그녀는 사고 차량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하나씩 밝혀내기 시작했다. 효진은 이 사건이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라 큰 음모의 일부였음을 직감했다. 그리고 그 음모 뒤에는 정수의 친한 친구인 김주혁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김주혁은 그 사고의 전말을 알고 있었다. 그는 정수의 차를 몰래 사용하여 보험금을 노리고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것이었다. 정수는 그의 친구였기에 그를 믿었지만 주혁은 그런 계획을 세운 장본인이었다. 효진은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모은 뒤 이를 경찰에 제출할 계획을 세웠다. 이제 그녀의 조사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다. 효진은 아버지의 무죄를 증명하고 김주혁의 죄를 밝히기 위한 싸움을 시작했다. 효진은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을 찾아 헤매고 있었다. 아버지의 사건이 갈수록 불투명해지며 그녀는 진실을 밝혀야겠다는 강한 결심을 굳혔다. 하루는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집 앞에서 어머니와 아버지가 이야기하는 소리를 우연히 듣게 되었다. 그들의 대화 속에서 한마디가 그녀의 마음에 깊은 의문을 남겼다.
이건 너무 이상해. 사고 기록에 뭔가 빠져 있어. 왜 경찰도 보험회사도 모두 침묵하는 거지? 효진은 순간적으로 얼어붙었다. 그녀는 이 사건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그 뒤에 숨겨진 음모가 있을 것이라고 직감했다. 그날 밤 그녀는 자신의 방에서 컴퓨터를 켜고 아버지의 사고에 관련된 자료들을 하나씩 다시 들여다보았다. 문서 속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한 회사 이름이 눈에 띄었다. 바로 현대보험이라는 회사였다. 그녀는 이 회사가 사고와 연관이 있다는 사실을 눈치챘고 더욱 자세히 조사하기로 결심했다. 다음 날 효진은 학교가 끝난 후 몰래 보험회사의 웹사이트에 접속했다. 그녀는 그곳에서 보험 사고와 관련된 불규칙한 사항들을 찾아내기 시작했다. 사고 당시 아버지가 보험금을 수령한 날짜와 그가 구입한 차량에 대한 세부 사항들이 모두 이상하게 맞지 않았다. 심지어 사고를 일으킨 차는 정기 점검을 거친 후 며칠 만에 사고가 났다고 되어 있었는데 그 점검 기록에도 중요한 사항들이 빠져 있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효진은 보험회사와 사건 사이에 연결고리가 있음을 확신했다. 그리고 그 연결고리의 중심에 김주혁이라는 인물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는 현대보험의 고위직 직원으로 이번 사건의 처리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추측했다. 효진은 더욱 깊은 조사를 시작했다. 그러나 그녀가 마주한 것은 단순히 한 명의 부패한 직원이 아니었다. 이 사건은 그저 불행한 사고에 그치지 않았다. 김주혁은 의도적으로 사고를 일으키고 아버지를 희생양으로 만들었으며 이를 통해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과 자산을 지키려 했던 것이다. 효진은 점점 더 위험한 길로 접어들었다. 어느 날 그녀가 김주혁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찾기 위해 보험회사의 내부 문서를 유출하려 할 때 불길한 일이 일어났다. 그녀가 문서를 다운로드하고 있을 때 갑자기 전화가 울렸다. 화면에 나타난 번호는 바로 김주혁의 번호였다. 긴장한 효진은 전화를 받지 않았지만 그날 이후로 이상한 일이 시작되었다. 그날 밤 그녀는 자신의 집 근처에서 누군가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불안한 마음에 창문을 통해 밖을 살펴보았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그 후로도 효진은 계속해서 자신이 감시당하고 있다는 강한 직감을 느꼈다. 그녀는 점차적으로 자신을 따라오는 사람들을 발견하기 시작했다. 밤마다 집 앞을 서성거리는 인물들이 있었고, 심지어는 학교에서도 낯선 사람들이 그녀의 행동을 지켜보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이 김주혁의 경고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효진은 두려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결심은 더욱 단단해졌다. 아버지의 억울한 사고를 밝히고 그 배후에 있는 김주혁의 악행을 드러내기 위해 그녀는 어떤 위험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녀는 다음 날 김주혁의 자택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고 그곳에 몰래 들어가 그의 서류를 찾기로 결심했다. 그러나 그곳에서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졌다. 효진이 김주혁의 집 근처에 도달했을 때 그녀는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 집 안에서 누군가의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고
곧이어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나왔다. 그녀는 급히 몸을 숨겼고 다행히도 그 순간 김주혁은 집을 떠났다. 그러나 그녀가 그곳에 남겨둔 흔적들이 결국 그녀를 위험에 빠뜨리게 될 줄은 몰랐다. 며칠 후 효진은 자신이 매우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김주혁의 사람들이 그녀를 추적하고 있었고 그녀의 주변에서 점점 더 많은 위협을 느끼기 시작했다. 어느 날 밤 효진은 집에 돌아오는 길에 낯선 차가 그녀를 쫓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녀는 차를 피하기 위해 골목길로 빠져들었지만 그들은 계속해서 그녀를 추격했다. 그 순간 효진은 마지막 결단을 내렸다. 자신이 추적당하는 동안 그녀는 계속해서 김주혁의 범죄를 밝힐 수 있도록 증거를 확보해야 했다. 피로하고 지친 몸을 이끌고 그녀는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기 위한 마지막 발걸음을 내디뎠다. 효진은 모든 것을 걸고 김주혁과 맞설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날 그녀는 중요한 단서를 찾기 위해 보험회사의 자료실에 몰래 잠입했다. 그녀가 도착했을 때 문을 열고 들어간 자리에서 김주혁이 서류를 살펴보고 있었다. 그는 그녀가 올 때마다 불안한 표정을 지었지만 효진은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심호흡을 하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김주혁, 당신이 조작한 것 다 알고 있어요. 이 서류들에 무언가 이상이 있어요. 김주혁은 순간적으로 굳어졌다. 그의 눈빛은 차갑게 바뀌었고 손에 들고 있던 서류를 움켜잡았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너 같은 애가 나를 어떻게 알겠어? 그는 비웃으며 말을 이었다. 너희 아버지가 그런 사고를 일으킨 거야. 모든 것이 그가 한 일이라니까. 효진은 그의 말에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서류를 손에 쥐고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당신이 아버지를 몰아갔다는 사실을 증명할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요. 김주혁은 눈치를 채고 급하게 서류를 다시 정리하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하지만 효진은 끝까지 그를 놓치지 않았다. 이 서류들이 다 조작된 것 같죠? 효진은 더 나아가 말했다. 그리고 내가 그걸 발견했어요. 그녀는 김주혁의 숨막히는 표정을 보며 그가 더 이상 아무것도 숨기지 못한다는 사실을 확신했다. 서류에서 발견한 중요한 문서들, 특히 조작된 보험 기록들은 그녀에게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했다. 효진은 서류를 손에 들고 그를 향해 더 가까이 다가갔다. 당신이 어떻게 조작했는지, 어떻게 나쁜 일을 숨겼는지 다 알아냈어요. 이제 당신의 속셈을 세상에 알릴 거예요. 효진은 즉시 서류를 복사해두고 그 자료들을 법원에 제출할 준비를 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다. 그녀는 반드시 김주혁의 이름을 직접 밝히고 그가 어떻게 사건을 조작했는지를 전 세계에 알릴 계획을 세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단서를 잘 엮어서 증거를 확보해야 했다. 시간이 촉박했지만 효진은 이를 위해 모든 것을 걸기로 결심했다. 며칠 후 효진은 중요한 증거를 하나 더 찾았다. 바로 김주혁이
과거에 작성한 이메일 기록이었다. 이메일 내용은 그녀가 찾고 있는 모든 조작의 실체를 담고 있었다. 효진은 이메일을 복사하고 그것을 법원에 제출할 계획을 세웠다. 이 이메일은 김주혁이 직접 사건을 조작하고 자신이 보험금을 빼내기 위해 사고를 이용한 구체적인 증거를 포함하고 있었다. 효진은 이를 들고 법원에 가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긴장된 마음을 안고 법원에 도착했다. 그리고 그 순간 사건의 진실을 밝혀낼 기회가 왔다. 효진은 법정에서 마주한 김주혁을 보며 그녀의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조용히 숨을 고르며 말했다. 당신의 죄를 다 알게 됐어요. 이제는 이 모든 것을 세상에 알릴 시간이 왔습니다. 법정 안은 잠시 고요해졌다. 효진은 그녀가 모은 증거들을 차례차례로 제출하며 김주혁이 얼마나 교묘하게 사건을 조작하고 자신에게 불리한 상황을 뒤집으려 했는지에 대해 하나하나 설명했다. 김주혁은 제 아버지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우고 이를 통해 모든 것을 얻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가 숨기고 싶었던 모든 것이 드러났습니다. 김주혁은 얼굴이 창백해졌고 이윽고 그는 폭력적인 표정으로 효진을 노려보았다. 너 같은 아이가 내가 이렇게 될 줄 몰랐다는 말이지. 그는 눈을 부릅뜨며 효진을 위협하는 듯이 다가갔다.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이 모든 것을 네가 알아낸다고 해서 끝날 수 없다고. 효진은 그런 그를 외면하며 자신이 준비한 자료들을 한 장 한 장 법정에 제출했다. 당신의 말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증거가 모두 말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 효진의 가슴은 벅차오르며 한 줄기 희망을 느꼈다. 세상이 그들의 거짓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이 사건은 이제 그녀의 손에 달려 있었다. 그녀는 끝까지 싸워서 진실을 밝혀낼 것을 다짐했다. 하지만 그때 불안한 기운이 감돌았다. 김주혁의 측근들이 법정 밖에서 효진을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효진은 그들이 그녀를 방해하려 할 것이라고 예감했다. 그러나 그 어떤 위협도 그녀를 막을 수 없었다. 이 사건에서 승리하는 것은 오직 진실뿐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길을 끝까지 가기로 결심했다. 법정은 무거운 침묵 속에 잠겨 있었다. 효진이 제출한 증거들이 하나둘씩 공개되었지만 김주혁과 그의 변호사들은 이를 전면 부인하며 맞섰다.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효진이 제시한 모든 증거는 조작된 것이며 정황상 모두가 잘못 해석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모든 것은 우연의 일치입니다. 사고가 일어난 것은 불행한 사고일 뿐 아무리 증거를 갖다 놓아도 그 진실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김주혁의 변호사는 자신감 있게 말하며 효진을 향해 냉소적인 미소를 지었다. 효진은 그들의 말에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차분하게 손에 든 서류를 정리하고 잠시 후 법정의 중앙에 있는 증언대 앞으로 걸어갔다. 그녀의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지만 그 어떤 두려움도 그녀를 멈추게 하지 않았다. 모든 것이 마지막 순간으로 치닫고 있었다. 효진은
마이크를 잡고 깊은 숨을 쉬었다. 그리고 눈을 크게 뜨고 법정 안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말했다. 저는 이제 모든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김주혁 씨가 이 사건을 조작했습니다. 이 사고는 그가 일부러 만든 것이었고 아버지에게 죄를 덮어 씌운 것입니다. 그가 얻으려 했던 것은 바로 돈과 권력이었습니다. 저는 그 모든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효진은 서류를 펼쳐 놓았다. 김주혁이 사고를 일으킨 이후의 보험 기록과 그가 회사 내에서 보험금을 부정하게 빼돌리기 위해 이용한 방법들을 하나씩 짚어갔다. 이 서류들, 그리고 이 이메일들은 그가 사건을 어떻게 조작했는지 증명하는 직접적인 증거입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계획하고 실행했습니다. 그 순간 법정의 분위기는 급변했다. 김주혁의 변호사들이 반박을 시작하려 했지만 그들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지고 있었다. 증거들이 하나하나 드러나면서 김주혁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다. 그의 눈빛은 불안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하지만 효진은 전혀 흔들림 없이 계속해서 진실을 밝혔다. 김주혁 씨는 아버지가 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보이게 만들기 위해 모든 것을 조작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신뢰를 이용하고 사건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했습니다. 이제는 법정 안의 모든 사람들이 그녀의 말을 귀 기울여 듣고 있었다. 효진은 모든 증거를 세밀하게 설명하며 김주혁이 어떻게 사고를 조작했는지, 그리고 그가 어떻게 자신의 이익을 위해 법과 사람들을 이용했는지를 밝혔다. 이 과정에서 효진은 더욱 자신감을 얻었고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더 확고해졌다. 이 모든 것은 그가 아버지에게 씌운 누명이었습니다. 제 아버지는 무죄입니다. 효진의 말이 끝나자 잠시의 정적이 흐른 후 공판장은 혼잡해졌다. 김주혁은 분노를 참지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소리쳤다. 이게 다 거짓말입니다. 너희는 나를 함정에 빠뜨리려는 거야. 그러나 그의 말은 더 이상 아무런 힘을 갖지 못했다. 법정의 공기가 달라졌다. 공소를 담당한 검사와 판사는 서로를 바라보며 무언의 동의를 보냈고 그들은 사건을 재검토하기 시작했다. 그때 판사의 목소리가 들렸다. 이 사건의 진실이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김주혁 씨는 이 사건을 조작한 범인입니다. 그의 범죄 행위에 대해 깊이 조사하였고 그가 유죄임을 확인했습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 공판장은 폭발적인 반응을 보였다. 김주혁은 체포되었고 그의 행동에 대한 법적 처벌이 곧 이어질 것이라는 말이 이어졌다. 김주혁의 변호사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고 그들의 표정은 굳어졌다. 그러나 효진은 그들의 반응을 신경 쓰지 않았다. 그녀는 무언의 승리를 거두었고 그 사실에 대한 만족감을 느꼈다. 그 순간 효진은 법정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가족들에게 다가갔다. 그녀의 눈에는 감격과 눈물이 가득했다. 아버지, 이제 모든 게 끝났어요. 진실이 밝혀졌어요. 그녀는 아버지에게 달려가며 말하며 긴 시간 동안의 고통과 불안을
떨쳐냈다. 그리고 그들의 관계는 새로운 시작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녀의 마음은 평온해졌다. 그동안의 긴 여정, 그 모든 고통을 끝내고 마침내 진실이 드러나면서 효진은 하나의 목표를 이루었다. 그리고 그 목표는 단지 법적인 승리가 아니라 자신과 가족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하는 것이었다. 효진과 준서는 사건이 끝난 후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동안의 고난과 시련이 마치 한순간의 꿈처럼 지나가고 이제 그들은 자유로워졌다. 준서는 그동안 쌓여있던 피로감과 부담감이 모두 사라진 것 같은 기분을 느끼며 가슴 깊은 곳에서 홀가분함을 느꼈다. 효진은 아버지와 함께 돌아오는 길에서 그들이 함께 겪은 모든 일이 마침내 결실을 맺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제 모든 게 끝났어. 효진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아빠, 이제 정말 자유롭다. 준서는 딸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며 한숨을 내쉬었다. 그래, 그동안 힘들었지. 하지만 우리가 함께 이겨냈어. 이제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두 사람은 집에 도착했다. 그리고 그날부터 준서의 수리점은 다시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고객들이 하나둘씩 찾아왔고 오랜 시간이 지난 후 그의 수리점은 예전의 명성을 되찾았다. 준서는 차분하게 일에 몰두하면서 과거의 고통을 떨쳐내기 시작했다. 그의 마음속에서 점점 더 확고해진 것은 이제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실수에 얽매이지 않겠다는 것이었다. 효진은 그동안 아버지를 위해 싸워왔던 힘든 시간을 떠올리며 이 모든 것이 이제 자신에게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더 이상 어린아이처럼 흔들리지 않으며 강한 여전히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다. 그녀는 아버지와 함께하는 시간 속에서 스스로가 얼마나 큰 변화를 이뤄낸 사람인지 느꼈다. 이제 그녀는 그 어떤 어려움도 두렵지 않다고 생각했다. 몇 주 후 하루는 준서와 효진이 함께 수리점 앞에 앉아 있었다. 한가로운 오후 햇볕이 따사롭게 내리쬐고 두 사람은 오랜만에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효진은 아버지와 나란히 앉아 그동안의 일을 되돌아보며 말했다. 아빠, 우리가 이렇게 평화롭게 앉아 있을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아요. 얼마나 많은 시간이 지나야 이런 순간이 올 수 있었을까 생각해요. 준서는 딸의 말을 듣고 잠시 눈을 감았다. 그가 지나온 길이 얼마나 험난했는지, 그 길을 함께 걸어온 효진이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다시 한번 느끼며 깊은 감사를 표했다. 너랑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고마워. 너는 나에게 가장 큰 선물이야. 효진은 아버지의 말에 작은 미소를 지으며 그 손을 살짝 잡았다.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세상의 어떤 어려움도 이제는 그녀를 넘어설 수 없다는 확신이 가득했다. 그들은 이 모든 것을 함께 이겨낸 가족이었다. 그동안 겪었던 고통과 시련들이 그들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고, 이제 그들은 서로를 더 잘 이해하며 더 강한 유대감을 느끼게 되었다. 두 사람은 잠시 그 고요한 오후의 시간을 즐기며 평범한 일상 속에서 안도감을 느꼈다.
그들에게 이제 중요한 것은 과거의 아픔이 아니라 미래의 희망이었다. 준서는 마음속으로 자신에게 다짐했다. 더 이상은 과거의 그림자에 갇히지 않고 이제부터는 더 나은 사람으로 살아가겠다고. 그리고 효진도 이제 자신이 해낸 일에 자부심을 가지며 언제나 가족을 위해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 순간 두 사람은 함께 앉아 있는 그 작은 공간에서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를 깨달았다. 그것은 바로 가족이라는 단어였다. 가족이란 함께 고통을 나누고 서로를 지지하며 결국엔 모든 어려움을 함께 이겨내는 존재라는 사실을 그들은 가슴 깊이 새겼다. 이제 효진은 더 이상 어린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아버지와 함께 살아온 모든 시간 속에서 성장하고 가족을 지키기 위해 싸운 강한 존재가 되었다. 준서 역시 딸이 성장한 모습을 보며 그동안 자신이 했던 선택들이 틀리지 않았음을 확신할 수 있었다. 그들은 서로에게 감사하며 서로를 존경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그날 오후 준서와 효진은 수리점 앞에 앉아 서로의 존재가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믿음을 공유하며 진정한 평화를 찾았다. 그들의 여정은 끝났지만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이 평화로운 순간이 그들의 삶을 더욱 빛나게 해주었다. 이 이야기는 결국 가족, 용기, 그리고 정의를 위한 싸움이 어떤 결실을 맺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다. 진실은 밝혀졌고 가족은 다시 하나가 되었다. 그들에게 있어 가장 큰 상처는 이제 치유되었고 그들은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으며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마세요. 안녕히 계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요.